소액으로 투자되는 똑똑한 재테크 부자본법 재개발 임장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용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용산역 앞쪽이 전면부며 내부며 굉장히 크게 이제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앞쪽 편으로는 아주 높다란 건물들, 뭐 호텔에, 주상복합에, 뭐 오피스 빌딩에, 여기 또 아모레 본사도 여기 있고 레미안에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용산이. 그쵸? 뭐 용산에 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터라, 야, 지금 이런 용산의 변화는 상당히 큰 변화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용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거거든요. 이제 용산은 소액 투자라고 할지라도 3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2의 용산이 될 지역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용산의 데자뷰, 용산의 역사를 따라갈 오늘의 임장 주인공은 바로 동대문구 청량리입니다. 저렴했던 용산에 못 사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올라버린 용산에 보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신 분, 이런 현상으로 지금 너무 힘들거나 나는 이런 현상을 겪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2의 용산이 될 청량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어떠한 개발 호재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액 투자 특급 지역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청량리 파헤치러 가보시죠. 청량리와 용산이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오늘 이제 청량리 보여드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지금 용산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청량리와 용산의 이 공통점 중 하나가 민자역사 개발이거든요. 용산역 쪽에는 아이파크몰을 비롯해서 뭐 쇼핑과 문화, 여가가 다 들어있고, 그 청량리 쪽은 이제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두 지역의 또 공통점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1호선을 이제 탈 건데 1호선으로 인해서 용산과 청량리가 연결이 돼 있고, KTX나 ITX나 무궁화호처럼 두 지역 다 대한민국 곳곳을 다닐 수 있는 전국급 급행철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GTX 아니겠습니까? 용산은 GTX A와 B, 청량리는 GTX B와 C, 그리고 GTX B가 개통되면 이 용산과 청량리는 1호선 9정거장이 아닌 GTX 단 한 정거장으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량리랑 용산은 강남 접근성도 유사해요. 용산에서는 GTX A가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이 한 정거장이고, 청량리는 GTX C가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이 두 정거장이 되기 때문에 둘 다 GTX를 타고 한두 정거장으로 강남을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게 되는 강북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량리와 용산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긴가? 여기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역, 청량리역 다 나중에 요즘 지하철 더 들어오잖아요. 아마 헤맬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안내 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어디예요? 이거예요? 와, 청량리도 장난 아닌데 용산역도 만만치 않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UAM이라고 아시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GTX도 중요하지만 UAM 터미널도 중요해요. 우리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UAM은 서울시에 이제 총 10곳의 터미널을 조성할 예정인데, 또 용산과 청량리가 똑같이 UAM 터미널이 들어오는 것도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자역사 개발하면서 청량리역 안에는 롯데가 좀 장악했어요. 그래서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롯데 시네마, 뭐 그리고 푸드코트 다 있고요. 잘 해놨어요. 용산역보다 솔직히 좀 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금방 와요. 물론 GTX 타면 더 빨리 오겠지만. 야, 그때 왔을 때 엄청 추웠는데 오늘 너무 덥다. 여러분, 청량리역 도착했습니다. 제 뒤에는 뭐 청량리역의 어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들이 이렇게 증거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하겠죠. 뭐 사단이나 변할 것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용산역만큼 굉장히 크게 변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 청량리역 일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 역 주변을 다 둘러볼 거예요. 청량리역 주변은 A, B, C, D, E 5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한 블록씩 포인트 되는 그 개발 구역들 또 이슈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블록 미주아파트 일대는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주아파트, 그 다음에 청량리 8구역, 그리고 공공복합사업 해제구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미주아파트부터 볼게요. 미주아파트 하면은 청량리 일대에서는 유일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재건축, 이게 또 이제 포인트고, 처음 지어졌을 때는 좀 중산층을 겨냥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위주로 주력 평형대 40평 50평 이렇게 공급이 된 아파트고, 이슈가 많은 아파트예요.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를 경계로 이쪽 편도 미주, 여기도 미주예요. 이게 다 미주인데 이 단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사유지예요.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았는데 잘 해결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미주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이 땅이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 당시에 이제 입주민 분들께서 야, 이거 세금 많이 나온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현재 3종 주거지역인 상태인데요.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 다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의견들이 우리 바오진 서울시장 시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하에서는 이게 최소한 준주거지역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지 않냐, 또 그렇게 해줘도 되지 않냐 싶을 정도로 이 청량리역을 바로 앞전에 두고 있는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추진위원회,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서 징구가 게시된 상태입니다. 소액 투자는 아니에요, 미주아파트는. 다만 예산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주아파트를 재테크로 접근해 본다, 저는 오케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하락 이후에 청량리역 일대의 많은 아파트들이 V자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미주 아파트는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반등을 동참하지 못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고점일 때는 이 아파트 30평대 갭 금액이 11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갭 금액이 한 7억대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4억 정도의 갭 금액 감소는 매수 검토하기에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미주 아파트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야,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포텐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이 미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조각은 결코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임장 다녀온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음마 아파트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끼리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대치동 일대 또는 강남 남부권 일대 아파트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포텐이 나올 수 있는 이슈거든요. 미주 아파트가 그런 거예요. 이 미주 아파트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미주 아파트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뭐 이런 뭐 분담금, 수익성 다 떠나서 청량리 일대 많은 아파트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재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주 아파트 봤고 이쪽이 바로 청량리 8구역입니다. 8구역 가볼게요. 미주 아파트 옆에는 이렇게 청량리 8구역 재개발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되게 오래전에 재개발로 지정이 됐어요. 2010년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된 상태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흘렀고요. 바로 며칠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시공사는 롯데고요. 한 600세대 정도 짓는데요. 조합원 숫자가 되게 적어요. 200명대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수, 또 임대 아파트를 제하고 보더라도 사업성은 상당히 양호한 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개발이 확정된 구역인 만큼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세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6억 정도의 나의 자금이 필요한 그런 곳이다. 소액 투자처는 아니지만 이 미주 아파트 주변과 함께 A 블록의 변화를 이끌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 되겠다. 뽕따. 청량리 매미 엄청 세네. 맵다 매워. 야, 엄청 오래된다.
네, 여러분 청량리 8구역에서 이렇게 좀 걸어오면은 지금 제 뒤편에 이 노후된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원래 공공복합사업이 지정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공공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는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산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개발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데요. 한번 얘기가 나왔던 곳인 만큼 후속적인 개발 방향을 잡을 만한 소지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소자본으로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지역도 급매물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빌라 분포가 되게 적은 곳이다 보니까 매물 자체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급한 마음으로 덤비지는 마시고 급매물 위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개발의 이슈는 나올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 블록에 3개 자리를 봤고요. 이제 B 블록 전농동 일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청량리 일대의 전체 퍼즐의 조각도 많고 그 전체 퍼즐의 크기도 커요. 이것을 한 부분에 다루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도대체 그 조각들을 한 번에 다 다뤄준 영상, 그리고 어떤 조각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주목해야 돼요. 이거 약간 무리한 기획의 영상인 거예요. 청량리역 일대의 이슈 구역들을 싹 다 소개해드리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상 선로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크고 길죠. 일단은 이 동측과 서측이 이 지상 선로로 인해서 단절된 게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러면은 연계를 못해요. 도시계획의 생명이 뭐예요? 연계다, 연계. 근데 이게 딱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서울시도 알고 있고 국토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상선로 지하화에 대해서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하화 시키고 지상선로에는 뭐 문화시설, 여가,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공급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일예로 이렇게 지상철로였던 경의선 숲길을, 물론 얘보다 훨씬 작죠. 그것을 녹지시키고 공원화 시켰더니만 그 숲길 주변이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로 이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용산역과 청량리 똑같고 또 서울역도 똑같은데요. 이 지상선로의 지하화 작업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앞으로. 네, 이제 B블록에 왔습니다. B블록은 크게 5곳을 볼 건데요. 전농 8구역, 전농 9구역, 전농 10구역, 전농 14구역, 전농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을 볼 겁니다. 지금 제 뒤에 위치한 곳이 바로 전농 9구역 일대입니다. 자, 여기도 뭐 이 앞쪽 편에는 상점들이 있습니다만 안쪽은 다 굉장히 노후된 낙후된 그런 주택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참 그 역에서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 역 주변의 그 마천루를 보다가 또 이것들을 보니 이렇게 굉장히 대비되는 시대의 흐름이 약간 이제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농 9구역은 특이하게도 공공 재개발이에요. 공공 때문에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 9구역은 공공을 또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수할 수는 없어요. 실입주가 필수인 곳이고, 실입주를 활용해서 접근한다면은 아마 나의 투자금은 5억대 중반 이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농 8구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농 8구역. 전농 9구역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전농 8구역이 있습니다. 8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고 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물망에 오르는 곳은 이제 롯데건설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립 예정 세대수는 한 1700세대 정도 되니까 전농 8구역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중급 단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합원 숫자가 마찬가지로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성도 상당히 괜찮은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방금 우리 봤던 전농 9구역보다는 이 8구역이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좀 더 들어가는데요. 초기 투자 금액 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도 투자 금액이지만 이 구역 내에 빌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빌라 같은 매물을 만나보기 좀 어려운 곳이라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B 블록에는 아직 재개발 확정 전에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제 뒤에 바로 가칭 전농 10구역, 그리고 바로 이쪽 편이 이제 가칭 전농 14구역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우리 걸어온 9구역, 8구역, 10구역, 14구역, 여기서 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전농 10구역은 신속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태이고, 이쪽 가칭 이제 14구역은 원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16구역과 그리고 신속통합으로 선회하자라는 14구역. 두 개의 구역으로 기존 14구역이 나눠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꽉 찬 퍼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 진행이 많이 된 곳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곳도 있고 아직 시작 못한 동의서 걷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의 내부의 주택가까지 싹 다 변화가 된다면은 이게 다 브랜드 아파트 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텐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발이 추진되다 보면은 빌라 신축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빌라 공급은 뭐 이 동대문구 일대에서는 만나보기가 더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 점도 포인트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가칭 14구역은 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7년도 당시에 되게 많이 컨설팅 도와드린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 금액은 정말 적게 들어가면 한 1000몇백 들어갔고 보통 한 2000대 중반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어가면 3000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에 와서 7년 지났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니 한 3억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거의 한 세전 10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전 수익을 깔고 가는 곳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17년도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을 추천드릴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여기가 재개발이 되는 게 맞습니까? 등등 되게 이제 기초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어떤 선입견을 잘 못 계셨었는데 지금 와서 보시면 그때 여러 개 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 소자본 정말 그 작은 돈을 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규모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이 뭐 가칭 14구역이라고 말하는 이 청량리 일대의 이 빌라 가격들이 정말 유망지역 그 자체 값이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뭐 뭘 하겠다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 유망하던 시절의 가격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유망할 때 용기 내서 미리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내가 내다볼 수 있는 통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보는 해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용기 있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통찰과 해안 용기 세 가지 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14구역보다 더 큰 수익 난 곳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딱 이 14구역 보니까 예전에 2017년도 당시가 떠올라서 그때 한참 추웠을 때 여기서 고객분들 만나 뵙고 현장 막 설명하던 일이 떠올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불인이 분들. 아니 재개발 투자한다고 빌라를 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신축 빌라를 사고 앉아있어? 우리 재개발 불인이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아니 구축을 사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구축은 보통 신축 빌라에 비하면은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론 신축은 잘못 사면은 현금 청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잘 따져보시고 전문가 자문하에 안전하게 투자하면은 구축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신축 투자하는 게 갭 금액도 줄죠, 감정평가 잘 나오죠, 세입자 뭐 이 임대차 스트레스 되게 적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낡았지만 내가 사는 물건만큼은 좀 신축급을 사는 게 재개발 투자의 사실 제1 원칙이에요. 자, 이 청량리역 바로 옆에 보면은 지금 바로 이 동네인데요. B블록의 이제 9구역 바로 남측편에 남겨진 곳입니다. 예전에 그 9구역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재척된 곳인데 사실 남겨진 그 면적 자체가 아주 넓진 않아요. 좀 협소한 면적의 곳인데 좀 이슈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도시혁신구역에 청량리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도시혁신구역의 그 조감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 이 자리가 그 역세권 개발구역에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조감도를 봤을 때는 이 자리도 뭔가 좀 포함시킨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하던데 일단은 정확한 건 아직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 동네의 어떤 행보와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남겨진 면적 자체가 아무튼 협소한 곳이에요. 협소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를 막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속한 게 맞는 건지는 제가 뭐 확인되는 대로 영상 한번 찍어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전농구역이라고 재개발은 아니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 주거지역 재개발이 아니라 여기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고층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모습 보시면은 되게 낡았죠? 과거에 머무른 그 시간이 머무른 상태에서 바로 청량리역 앞에 저렇게 스카이 L65 롯데 올라간 거 보시면은 뭔가 미래와 과거,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우건설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짓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농구역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좋은 자리이고 소액 투자는 안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시간도 여유롭고 예산도 여유로우신 분들은 이 전농구역 한번 보실만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B블록은 다 받고 이제 C블록으로 넘어갈 거예요. C블록은 답심리동 일대예요.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청량리는 용산 개발의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용산도 역 주변의 고층 개발, 그리고 그 후면부 주거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듯이 청량리도 그 용산 개발의 역사를 거의 아주 비슷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청량리를 제2의 용산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C블록. C블록은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간대매 공원 구역과 전농 12구역인데요. 바로 제가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신속통합 간대매 공원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특징은 정중앙에 이렇게 4,000평이 넘는 녹지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이 이 녹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신기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구역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갭 투자는 되지 않고요. 실입주자분들이 매수가 가능한 상태예요. 기본적인 실거주 예산은 5억대 중반 이상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대매 구역에서 이게 찾기를 하나 건너오면은 전농 12구역이 있습니다. 전농 12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낡은 건물들과 높은 고층의 고밀 개발된 저주상복합들의 모습이 공존하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전농 12구역은 조합원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입니다만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 빌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금액은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나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블록 두 군데 봤고요. 이제 D블록 용두동 일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블록 갈 건데요. D블록은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개발이 끝난 곳, 개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곳, 그리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곳,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곳 스카이에 65로 가보시죠. D블록의 자랑거리, 개발이 완료된 현장을 좀 볼게요. 아, 진짜 높다. 여기가 바로 이제 D블록의 자랑거리죠. 롯데캐슬 스카이엘 65.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한양 투자인, 효성 해링턴, 뭐 힐스테이트 등등, 뭐 65층에 56층에 여기 난리 났습니다. 아, 여기 용산을 청량리를 동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곳인데요. 와, 여기는 별천지네요, 진짜. 별천지야.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재개발 구역들의 과거 모습도 사실 비슷했죠. 근데 야, 이렇게 변해 있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전농 12구역에 전농구역, 도시환경에 등등등 9구역, 14구역, 12구역, 간담회든 16구역이든 뭐든 싹 다 이렇게 이제 개발되고 한다면은 아무튼 여기가 청량리의 중심을 맞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도 철길이 바로 있어요. 스카이에 65 바로 동측편에. 이 자리가 이번에 공간혁신구역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 용산에 없는 기능들을 청량리가 하나 둘씩 차곡차곡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 사실 서울시도 밀어주죠. 국토부 밀어주죠. 뭐 정책, 행정 다 밀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이야. 거의 없어요. 이것도 한 3년 있다 와봐요. 또 변해 있겠지. 네. D블록에서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스카이의 65랑 한양 수자인 뒤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차는 못 다녀요. 되게 작은 이 좁은 길이 등장하는데, 여기가 D블록에서도 용두 3구역이에요. 아, 무슨 마치 옛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아, 그림 같다. 진짜 그림 같다. 이 용두 3구역은 신속통화 구역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좀 보게 된다면은 투룸 기준에서는 6억 중반 이상, 그리고 3룸은 8억대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쉽게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소액수는 어렵습니다. 용두 3구역의 모습입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재개발 전과 후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될 수 있나요? 스카이에어 65가 원래 청량리 588자리예요. 홍등가. 용산역의 그 레미안과 푸르지오 서밋도 홍등가였어요. 그 공통점인데 역전 앞에 유동인구 많은 곳에 다 옛날에 홍등가였거든요. 뭐 영등포든 다. 근데 저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D블록을 좀 보고 있어요. D블록에는 용두 1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1구역이 여러 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일 빠른 지구는 여기 2-3 지구예요. K스테이트는 내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1-2 지구, 뭐 1-6 지구 등등 여러 지구로 나뉜 상태인데 이 용두 1구역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중심의 고층 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 지구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사거리 코너에 동북선 제기동 역사 공사 중에 있거든요. 동북선은 26년도 개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길면은 4년 정도 개통이 지연될 소지가 높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좀 그 호재를 좀 느긋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두 1구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D블록에는 용두 3구역과 용두 1구역 사이 빈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재개발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 한번 가볼게요. 그 용두 D블록, 용두 1구역과 3구역 사이에 위치한 이 동네는 용두동 39번지 일대라고 불립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해제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뭐 공공복합사업으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해제됩니다. 지금은 주민분들께서 이 39번지 일대를 뭐 역세권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모아타운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 재개발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업 방식으로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 조율이 안 잡힌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네는 그 신통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방향을 잡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고 위치는 뭐 아주 좋습니다. 바로 L65랑 한양수자인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청량리역이 가깝고 비즈니스 플랫폼도 옆에 있고 신담역, 용두역 2호선도 멀지 않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청계천이에요. 교통이며 녹지며 뭐 주변에 학교며 되게 좋은 자리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나 그 정확한 방향성이 수립이 안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좋죠.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코스 2구역입니다. 되게 많은 시장들이 있어요. 여기 뭐 통닭도 있고 첨가물에 건어물에 되게 많은 이제 시장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은 재개발 못해. 시장은 절대 재개발 안 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 요거 있죠, 요거. 요 한양수자인 있잖아요. 한양수자인이 원래 뭐였냐면 엄청나게 큰 동부 첨가물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양수자인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블록도 시장 덩어리죠. 정말 큰 시장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오 많다.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다만 이게 있어.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에 있어서 동대문 구청에서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2반을 하고 있고 그게 필지 찍어보시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지. 전화해봐서 이거 뭐냐 하니까 뭐 기다리래요. 뭐 원래는 올 초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드문드문 건물을 철거하고 아직 뭐 행위 제한은 없는 상태인데 빌라 같은 거 지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넓은 곳도 빌라 공급이 불어되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청가문 시장 엄청 커요. 여기 과일 싸. 진짜 싸. 여기 개발되면 과일 어디서 사 먹어요? 다른 시장?
아무튼 여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지역이 넓게 있는 곳이고 아마 청량리역 이제 전면 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또 동대문구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저기 도심권 한복판에 있는 을지로 쪽에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좀 고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E블록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또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다만 E블록도 소액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땅 덩어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소액 투자 블록이 어디냐 그거잖아요. 일단은 그 지금 영상으로 공개하기 좀 그래. 나는 사실 이 청량리역 주변에 뭐 소액 투자를 하시든 기존 지정된 구역들에 나름대로 좀 규모 있는 투자를 하시든 간에 지금 이 시국에 사실 뭘 사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청량리역을 중심에 두고 이 5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들 중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블록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익은 다 나요. 다 나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제일 좋게 보는 블록이 있고 한 2배 정도 오를 곳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거를 이 영상에서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한번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청량리 일대에 난 관심이 있다. 또 여유 자금이 되고 내 어떤 마인드 자체도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청량리 이렇게 나와봐서 5개 블록을 한번 우리가 다녀봤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어떤 미주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A 블록, B 블록, 여기 높다란 D 블록, 또 시장, 그리고 E 블록까지 다 봤는데요. 저는 청량리의 이 퍼즐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청량리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하시고 인지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소자본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 청량리 지역을 조심스럽게 또 조용조용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낼 수 있겠냐. 왜냐하면 제가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은 청량리는 더 이상 단순한 유망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청량리가 뭐 요새 뭐 많이 개발한다며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라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과 용산의 한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GTX B와 C 2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선 공사하고 있고 면목선은 몇 주 전에 예타가 통과됐고요. 또 강북 횡단선에 기존 노선까지 하면 지금 11개 노선이 단일 이 청량리역에다 왜 이렇게 많은 노선들을 국가에서 집중시켜주고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큰 그림이 청량리 이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UAM도 그렇고 그리고 이 GTX라는 것은 단순한 교통호재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2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일자리며 교통이며 문화시설이며 여가시설이며 각종 도시 기반의 이 지상철로의 지하화되면서 뭐 아무튼 너무나도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를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청량리 중에서도 최고의 추천 지역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산의 데자뷰, 용산의 동생이라고 칭할 수 있는 청량리, 강북 동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청량리 소자본을 갖고 지금 가장 저렴하게 주목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용법은 다음 시간에도 유망한 소액 투자처의 틈새 물건을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